이번 시간에는 1장의 기계겸비 기본이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각 단원을 이제 마치게 되면 예상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1회서부터 19회까지 기출문제가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의 내용은 어떻게 제가 진행할 것이냐 하면은 예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출제 비중이 높았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그 예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1회서부터 19회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기계겸비 기본이론 문제풀이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기계겸비 기본이론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뭐 전기, 전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자, 14번서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지기의 출력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일반 릴레이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릴레이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릴레이는 접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 C 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접점인 경우에는 방제 감지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재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고 동작 시에는 감지되는 이러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B 접점하고 C 접점인 경우는 바로 방범용 감지기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동작 시에는 감지가 되니까 열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방범용 감지기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접점이 B 접점과 C 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동작 접점이 보통 C, 이 NC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커먼 단자라고 하고 NC를 이걸 이제 노멀 크로우즈라고 하죠. 노멀 크로우즈. 그 다음에 이제 NO 단자라고 하는 것을 노멀 오픈 단자라고 하죠. 노멀 오픈. 그래서 노멀 크로즈라는 것은 평상시에 닫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멀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열려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릴레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석이 되어 아마추어를 가동하고 접점을 동작시키는 원리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기계적, 정기적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릴레이 구조는 코일과 철심, 아마추어, 접점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기계적, 정기적인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는 뭐냐면 기계적인 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이 기계식 릴레이인 경우가 과연 반영구적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식 릴레이인 경우에는 대략 한 50만 회 정도, 적지 않은 숫자죠. 50만 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수명이 대략 50만 회 정도입니다. 정기적 수명이 대략 한 50만 회 정도.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회 정도라고 하죠. 따라서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제 릴레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경우는 대략 한 50만 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경우는 대략 한 1000만 회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는 뭡니까? 요점은 반영구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1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을 보시게 되면 무전압 접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내용은 자, 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전압 접점에 대해서 정한 겁니다. 무전압 접점. 묻고자 하는 것이죠. 설명 중에 맞는 내용. A 접점은 평상시는 닫혀 있고 동작시는 열리는 NC 접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 접점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평상시 열려 있죠. 평상시에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동작시는요. 동작시는 닫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A 접점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노멀 오픈 방제용 감지기 대표적인 것이 화재 감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접점은 평상시는 열려 있고 동작시는 닫히는 NO 접점이다. 이거 반대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 접점인 경우는 이렇죠. 평상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노멀 크로즈 접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 접점은 노멀 크로즈와 CO 이게 좀 아마 CO가 아니라 아마 NO가 되겠죠. 아니면 커먼 단자 C라고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환 접점이다. C 접점은 평상시는 NC에 노멀 크로즈 단자죠. 동작시는 노멀 오픈에 붙는 전환의 접점이다. 자, 이 C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C 접점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평상시는 노멀 오픈이죠. 노멀 크로즈죠. 노멀 크로즈. 그 다음에 동작시는 노멀 오픈 단자죠. 오픈 단자 붙는 경우인데 자, 이것이 이제 커먼 단자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노멀 크로즈 단자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죠? 노멀 오픈 단자에 붙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커먼 단자하고 평상시에는 노멀 크로즈 단자에 그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면 노멀 오픈 단자에 붙는 형태가 바로 무슨 접점이죠? C 접점입니다. C 접점. C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명은 무엇인가? 자, 이 논리 게이트와 관련한 부분은 거의 사실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9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1에서부터 19회까지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제 경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19회에서 바로 이 논리 게이트에 대한 문제가 처음 이제 출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그래서 입력, 그 다음에 출력. 그래서 입력이 A, B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정했을 때 0, 0, 0 요것도 좀 교자 그래서 0, 1, 0, 0, 1, 1이죠. 여기서는 논리표가 1, 1, 0, 1 하나 하나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 논리 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게이트죠? 무슨 게이트입니까? 이것이 오화 게이트라는 것이죠. 오화 게이트. 그래서 이 오화 결선이라고 하면은 실무에서 오화 결선이라고 하는 뭐냐? 감지기 둘 중에 하나가 동작이 되면 감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0, 0, 0, 1, 1, 0, 1, 1일 때 0, 0, 0, 1인 경우가 바로 엔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인 경우에는 엔드 결선이라고 해서 감지기 두 개가 동시에 감지가 되어야 동작이 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소독물에 의해서 외곽에는 적외선 감지가 자꾸만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도 있을 수 있고 거기로 고양이가 지나간다든지 뭐 개가 지나간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쥐가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감지기 5개형 적외선 감지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2단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엔드 결선을 해놓게 되면 두 개의 5개형 적외선 감지가 동시에 감지가 되면 그러니까 동작이 되어야 감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이 바로 앤드 결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오아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 게이트와 관련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번을 보시게 되면 외부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가 동작하며 외부 신호가 없어도 릴레이 자신의 접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동작 회로를 만드는 회로는 무엇인가? 자, 외부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가 동작한답니다. 릴레이가. 그리고 외부 신호가 없어도 릴레이 자신의 접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동작 회로를 만드는 회로는 무엇인가? 접점 증폭 회로, 자기 유지 회로, 온 지연 타이머 회로, 오프 지연 타이머 회로. 이것을 무슨 회로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회로라고 합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 유형의 형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의 저항병렬 회로에 DC 전압 12V를 가하게 되면 R2에 흐르는 전류 I2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그랬을 때 공식을 대입하고 숫자를 그대로 적용만 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회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기전력 E는 12V이다라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전류 I 값은 그리고 여기 I1이 흐르고 여기 I2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을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R1이 3ohm이고 그 다음에 R2는 6ohm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려는 것이죠? 자, 이때 전류 I2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뭐죠? I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R1 플러스 R2분의 R2가 아니죠. R1에 곱하기 I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항이 R1과 R2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성 저항값 RT라고 했을 때 이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입니다. 9분의 18이 되니까 몇 오음이죠?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합성 저항 값은 2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V는 I의 뭐죠? RT 값이죠. V는 IR이잖아요. 전류와 전압의 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V는 지금 몇이죠? 12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12라고 하는 것은 자, 전류 I 값에서 합성자 2가 되니까 결국 I는 몇입니까? 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전류 I가 이게 6A로구나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무엇을 내면 됩니까? 그러면 I2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R1 플러스 R2분의 3 플러스 6분의 그 다음에 R1이니까 3 곱하기 전체 전류가 몇이에요? 6이니까 3 플러스 6 9분의 3, 6에 18이 되니까 결국 I2는 2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결국 I2는 얼마라고요? I2는 2A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계산하게 되면 I1은 어떻게 되겠어요? I1은 당연히 4A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I2는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성저항값을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값은 기전력은 지금 12V로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이 I 전류값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합성점화 값을 내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전류는 I 전류는 6A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I2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의 전체 전류 I를 곱한 값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I2는 2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1은 당연히 이제 6A고 이것이 I2가 얼마예요? 2A니까 당연히 이것은 4A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4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출제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고 그대로 공식에다가 수치만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간을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번. 3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직류에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고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해 저항치가 변하고 직류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전자 부품이죠. 자, 직류에서 전기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해서 저항치가 변하고 직류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다. 직류를 차단한다. 차단하는 부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죠. 자, 콘덴서, 저항, 필터, 트랜지스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콘덴서죠. 콘덴서는 C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페럿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콘덴서는 C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페럿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로 가서 4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9번을 보시게 되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음파와 전파 등 이른바 파동을 방사하던 그 반사파는 원래의 주파수보다 높거나 아니면 낮은 주파수로 되돌아오며 주파수의 고전은 운동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파수의 높음과 낮음에 이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파원이 있고 관측자가 있었을 때 관측자 쪽에서 주파수를 보내주게 되면 파워는 어떤 물체에 닿아서 다시 주파수가 되돌아왔을 때 주파수의 높고 낮음의 어떤 차이의 변화, 이것이 무슨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론 강의 시간에. 무슨 원리일까요? 자, 지문 한번 보실까요? 홀 효과, 초전의 효과, 열전의 효과, 도플러 효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도플러 효과.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적용한 감지기가 이 원리를 이용한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죠?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바로 도플러의 이 원리를 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감지기가 바로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두셔야 돼요. 이 도플러 효과와 관련한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플러 효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결과 물질의 정기적인 성질이 변환하거나 물질이 가해진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한다는 얘기죠. 빛으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자,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변환을 한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도플러 효과, 초전의 효과, 광기전력 효과, 자기저항의 효과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광기전력 효과라고 합니다. 광기전력 효과. 그래서 이 광기전력의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감지기가 적외선 감지기가 있고 또 적외선 샤터 감지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투광기하고 수광기, 이걸 이제 대양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광기하고 수광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 적외선 빔이지 않습니까? 사람 눈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빔을 누군가 어떤 물체가 차단을 하게 되면 동작하는 그러한 형태.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요? 빛으로 변환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광기전력의 효과다.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2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에 DC 12V를 공급한다. 자, 투광기하고 수광기에 DC 전압이죠. 12V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자, 투광기죠.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125입니다. 저항이 125입니다.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 자,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는 50mA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를 치환해야 돼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따라서 이것은 0.5가 되겠죠. 0.05가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요. 0.05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적외선의 감지기 투광기 한 세트에 소비되는 전력은 무엇입니까? 전력이라고 있으니까요. 전력이라고 한다면 전력은 이제 우리가 P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이제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지죠. 투광기하고 수광기는 DC 12V가 공급이 됩니다. 이때 투광기의 부하 저항은 125ohm이고 수광기에 흐르는 전류는 50mA인데 그것을 단위를 치환해 줘야 돼요. 0.05A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력 P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 P값은 대략 V 곱하기 I로 하고 이거는 와트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V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광기의 부하저항을 125ohm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선 이제 첫 번째 먼저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투광기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투광기에서 편의상 우리가 이제 P1이라고 했을 때 P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다가 I1이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I는 R분의 V잖아요. I1은 R분의 V가 됩니다. I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R분의 V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항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얼마죠? 125ohm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압값은 10이니까 12에 제곱을 하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W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데 전류값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바로 전압의 제곱값을 무엇으로? 저항값을 나눈 값이 바로 투광기에 흐르는 전력값은 1.2W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수광기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광기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편의상 P2라고 하고 P2는 전압에다가 I2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V는 몇이죠?
우리가 12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전류는 수관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0.0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몇 와트가 나오죠? 0.6와트가 나오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0.6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투관기하고 수관기에 흐르는 소비되는 전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P1 플러스 P2가 되니까 투관기에 흐르는 전류는 1.2 와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관기에 흐르는 것은 0.6 와트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8 와트가 투관기하고 수관기에 흐르는 전력량은 몇이다? 1.8 와트다라고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었을 때 수험생분들이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8회니까요. 초창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번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의 형태의 문제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